요즘에 무알콜 맥주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알코올이 싫으면 그냥 콜라를 마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알코올 프리 술을 마시는 걸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인간이 알코올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중세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조금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코올 프리라고 하면 원래 있던 알코올을 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알코올 얘기부터 좀 해야겠네요. 술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 오래되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럽이랑 미국 위주로 또 맥주 위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중세 유럽에서 술 개념은 지금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 당시에 맥주라는 건 단순히 유흥을 위한 옵션 개념을 넘어서 음료수나 영양 보충제 역할을 대신하는 생필품이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인터넷에 보면 중세 유럽에서는 깨끗한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맥주나 와인을 물 대신 마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중세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식수는 물 그 자체였어요. 중세 유럽에서 맥주가 중요했던 진짜 이유는요. 맥주가 오늘날의 이온 음료나 주스, 영양 보충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옛날 맥주는 지금처럼 깔끔하게 필터링된 맥주랑은 비주얼이 많이 달랐어요. 고대 이집트나 아프리카 맥주 보면은 미음이나 스프같이 걸쭉하거든요. 아니면 미숫가루 물 같거나 이게 다 곡물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유럽 맥주도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마시면 수분 보충도 되지만 영양 보충이 빠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맥주가 어디서 났을까? 대표적인 장소가 수도원이었어요. 중세까지만 해도 수도원은 유럽 세계의 지식, 문화, 기술의 중심지였고 좋은 술을 만들고 보관하는 기술과 공간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평민들에게 고급 맥주는 그림의 떡이죠. 교회에 헌금 바치랴, 영주한테 세금 바치랴 등골이 휘는데, 자, 그래서 그 당시 양조장에서는 좀 저렴한 맥주를 같이 팔았어요. 이 저렴한 맥주는 일단 좋은 맥주를 한번 만들어내고 남은 잔여물을 한 번 더 재탕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알코올 도수가 조금 낮아지는 편이었어요. 본의 아니게 저알코올 맥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 중세 유럽에 저알코올 맥주가 존재하기는 했는데 이건 마음먹고 개발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자, 중세 이후에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잖아요. 도시에 몰려온 노동자들이 술집에 가서 맥주를 마셔요. 물론 도수 높은 맥주는 여전히 비쌌기 때문에 가난한 노동자들은 중세시대랑 마찬가지로 저렴하고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를 많이 마셨어요. 자, 이렇게 저알코올 음료가 유럽 사회에 일찍부터 존재하기는 했지만요. 이건 부득이한 상황에서 택한 차선책이었죠. 진정한 의미에서 무알콜 또는 저알코올 음료를 지향하던 분위기는 아직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면서 알코올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사회 인식은 뒤집어지게 돼요. 이번에는 18세기 세계를 휘젓고 다니던 대영 제국의 심장부로 가볼게요.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 런던을 속에서부터 좀먹고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술이었습니다. 당대 최대의 도시 런던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원래 영국에서 사랑받던 술이 몇 개 있었죠. 오래전부터 프랑스에서 수입되던 와인이나 브랜디가 있었고요. 전통의 맥주가 있었고요. 북아메리카의 캐리비안 식민지에서 온 럼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술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바로 진이었죠.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싸구려 진은 지친 몸과 외로운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이었어요. 그렇게 런던 전체가 진에 취하는데요. 오죽하면 이 시대를 진 열풍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술 취해서 널브러지고 병에 걸리고 애기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알코올이라는 게 안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이 생겨나요. 독한 술을 마시고 만취하는 거 이거 진짜 안 좋다. 도수가 낮은 저알코올 맥주를 마시고 적당히 즐기는 게 좋다. 이렇게 알코올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산업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인간을 기계의 리듬에 끼워 맞춰야 돼요. 분단위, 초단위로 시간을 재면서 노동 효율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노동자들이 전날 밤에 과음하고 숙취 때문에 해롱해롱거리면 노동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알코올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쯤 되면 금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술은 독하지 않은 걸로 적당히 취하지 않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이 자라나는 거죠. 자,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미국에서도 술은 원래 나쁜 이미지가 전혀 아니었어요. 백인들의 관점에서 아메리카 대륙은 말 그대로 신세계였거든요. 유럽의 백인들은 열심히 아메리카 대륙을 누비고 다녔고 그들의 품속에는 언제나 술이 함께했죠. 하지만 미국에서도 산업화가 진행되고 극도의 노동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알코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해가요. 알코올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데는 과학의 힘도 컸죠. 여태까지 술 취해서 해롱해롱 거리는 건 단지 종교적 관점이나 도덕적 관점에서 나쁜 일로 여겨졌거든요. 근데 인간이 신의 날개에서 벗어나서 과학의 안경을 쓰니까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술을 탐닉하는 게 단지 개인의 도덕이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알코올 성분 자체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막이 오른 20세기에 자유의 상징이라는 미국의 나라에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법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술을 제조하고 운송하고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금주법이었어요. 개인이야 뭐 어떻게든 몰래 마실 수 있겠죠. 근데 주류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계기로 주류 업체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금주법 생겼다고 해서 그대로 회사 문 닫고 굶을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안 걸리는 새로운 알코올 음료를 만들어보자. 알코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알코올이 조금 들어가거나 아예 안 들어간 음료수 같은 술을 만들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인류가 알코올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바로 자동차의 발달이었어요. 20세기 초반부터 미국에서 자동차 시대가 열리니까 이제 인간이 알코올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달라져요. 음주운전은 나쁘다, 이런 인식이 발전해서 알코올 자체가 인간 사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나 노동 환경도 많이 변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육체적인 피로보다 정신이나 감정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거기다가 술까지 마시게 되면 더 안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지만 동시에 아주 냉정하고 무서운 사회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찍부터 유행했던 게 자기개발이에요. 불안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일의 능률을 높이고 일상 속의 행복을 찾고, 이런 가르침들은 미국이라는 정글에 내던져진 인간에게 최적화된 메시지인 거죠.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코올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현대 알코올프리 음료 소비의 주인공을 이야기할 때가 왔네요. 현대 소비 문화를 주도하는 세대는 소위 말하는 MZ 세대인데요.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세대라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이고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선진국에서 노동시간은 다 줄어드는데 사람들은 더 바빠져요. 그만큼 자기 자신과 가정에 충실하고 먹는 거, 입는 거, 삶에 대한 기준치가 되게 높아졌다는 거죠. 실제로 굴지의 주류 기업에서 주목하는 가장 핫한 소비층도 바로 이 세대고요. 알코올프리 음료가 가장 사랑받는 소비층도 여기에요. 대형 맥주회사 하이네켄의 마케팅 총괄 조니 케이힐의 말은 술이라는 아이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술이라는 건 하나의 문화적 코드일 뿐이고 거기에 알코올 성분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현대 한국의 술 문화는 정말 살벌할 만큼 포금을 하는 문화였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마시고 죽자는 말을 건배사로 내뱉는 민족, 해장을 술로 하는 민족이에요. 사회적으로 술 문화가 조장되고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기도 하고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 또는 클라이언트들과 밤 시간을 보내고 이래저래 흥청망청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문제는 이게 요즘 세대 감성이랑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시고 싶을 때 아니면 딱히 사회생활 때문에 알코올을 마시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은 술 마시는 거 말고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알코올 프리 음료는 현대 사회에서 최신 트렌드를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혼술족이 늘어났죠. 집에서 혼자 독한 술 마시고 싶겠어요? 아니죠. 알코올 도수가 낮거나 무알콜로 기분만 내는 게 훨씬 나아요. 무알콜이라 온라인 주문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온라인 쇼핑이 원래 잘 되어 있는 나라에다가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이 접근성이라는 게 엄청난 메리트가 돼요. 알코올이 싫으면 콜라를 마시면 되는데 왜 굳이 알코올 프리 맥주를 마시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술이라는 아이템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코드 때문이 아닐까. 술 한잔 하자라는 말이 단순히 알코올을 먹고 싶다는 말이 아니겠죠? 술은 우리를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또 위로해주기도 해요. 그게 분위기에 취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트와이스가 노래하는 거죠. 난 분명 알코올 프리를 마시는데 이상하게 취한다고, 너 때문에.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잭앤종의 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